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이번 제목 1억으로 월세 1,000만 원 받는 건물주 되는 법.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이번 제목 1억으로 월세 1,000만 원 받는 건물주 되는 법.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1,000만 원 받으려면요, 일단은 30억 정도? 20억 정도 현금 있으면 온전히 내가 받겠네요. 핵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뭐 강남이다 치면은 건물로 친다면 1,000만 원 넘는 월세 나오는 건물을 살려면 그래도 몇십억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대출 이자 내고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으로 가지려면은 그래도 한 20억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금으로. 근데 그러면 왜 제목이 1억 갖고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물주 되는 법이냐? 이 제목을 보고 그럴 것 같아서 클릭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유튜브에서 어그로 하는 게 제목 할 때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는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본 건데, 이걸 정말 약간 내가 이걸 누르면서 이거 진짜 약간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하면서 클릭했다면 그런 건 없거든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1억 갖고 어떻게 1,000만 원 받는, 1억으로 잘 받아봐야 월세 40만 원? 지방으로 막 내려가가지고 막 수익률만 높은 데를 간다고 하더라도 뭐 50만 원, 뭐 아니면 거기서 언저리 뭐 이런 정도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받는다면 네, 20배? 그럼 20억 되겠네요. 적어도 그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직원이 써놓은 질문에 먼저 답을 한다면, 가장 많이 월세를 받으려면 이거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지 않은 데 가야 돼요. 점점 외곽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서 공실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물론 있어요. 외곽으로 간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중소도시로 간다거나 이러면 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그 월세만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도 같이 어느 정도는 상승해 줘야 그게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대로 한. 그렇다면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 가치도 당연히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1억 종잣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라면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과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지역이 있다, 그 사람 여건과 상관없이,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1억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혼자인 사람이 있고 부부인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애가 아주 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교 다닐 수도 있고, 애가 어리다면 맞벌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혼자 일하는 사람이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전업주부고, 전업주부라면 지역을 크게, 우리가 거주 지역이 크게 뭐 저기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장과 아니면 아이 앞으로 다닐 학교나, 그리고 친가가 됐건 뭐 처가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간에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근처로 가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 무조건 1억이 있으면 무조건 어디에 해야 된다, 1억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집이 있으면서 플러스로 1억이 있다, 이것도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 있으면 무조건 어디에 해야 된다, 그거는 소고기를 샀으니까 무조건 국을 끓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쪄 먹을 수도 있고 뭐 육회로 먹을 수도 있고, 방법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르니까. 근데 소고기는 무조건 국 끓여야지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건을 모르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는 안 맞는 일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을 해서 뭐 어디에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잘라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억으로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곳 많아요. 뭐 전세 끼고 산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내외 있는 집들은 뭐 1억으로 전세 끼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지금은 대출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대출 상황이 또 바뀐다면은 뭐 2억 중후반 이런 것들 대출 끼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가격대의 부동산이 서울에 있느냐? 많아요. 이게 부동산에 관심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배가 고픈 거에도 단계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 확 그걸 느끼고 바로 내려가서 밥을 사 먹고 왔어요. 근데 좀 배가 고픈데가 4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을 아주 일찍 먹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좀 배가 고픈데 간식 좀 먹어볼까? 아니야, 참자. 참을 수 있는 배고픔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저녁 시간 됐으니까 먹어볼까? 그때 먹었어도 되겠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급격히 배가 고파졌죠. 미친 듯이 내려갔죠. 내려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감자튀김부터 막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이 단계에 이르면 무조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배고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시에 느꼈던 배고픔과 같은 부동산 관심자들이 있어요. 이 관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조금 배가 고픈데 매일 느끼죠. 배가 고픈 건가? 이런 비슷한 느낌. 아침 먹어볼까? 이런 거. 그런 정도의 관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쵸? 근데 제가 한 6시 정도에 느꼈던 배고픔. 이거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진 사람, 부동산 재테크에. 여기서부터 이 정도로 넘어간다는 거는 여건이 뭔가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뭔가 그쪽으로 돌아가거나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평생 한 번은 다 느껴요. 이 단계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경우 그 타이밍 누구나 다 느낀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한 번은. 나이대로도 이게 한 번 오고요.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도 와요. 그러니까 나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배가 고프긴 못 고픈데 한번 밥을 먹어볼까 하는 요 단계. 근데 밥은 안 먹으면 배고파 죽으니까.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가 돼서 밥 먹는 건 시간 지나면 무조건 먹게 되지만 부동산 재테크에 관한 관심은 여기에서 시간 지나면 무조건 사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온 여건 중에 하나가 결혼. 결혼 전에는 집을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그럼 내 여건을 한번 보고 사지는 못 하겠구나. 내 집 전세 해야겠구나. 월세 해야겠구나. 여건이 된다면 그럼 하나 사봐야겠다가 되는 거죠. 나이대로 치면 30대 중후반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중후반쯤이면 여기 한번 와요. 근데 이때를 쉽게 말해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금초시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좀 웃긴 게 있어요. 거기서 근데 막 얘기하다 금초시문인데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서 그 뒤로 저랑 친한 사람들한테 제가 금초시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더니만 금시초문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금초시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단계 하나 사야 되는데 요 단계를 잘 넘기면 영원히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고 가게 돼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제가 잘 넘긴다는 거는 반어법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금초시문 얘기를 한 겁니다. 잘 넘기면 그 뒤로도 쭉 거의 안 사고 계속 하게 돼요. 나이가 30대 중후반 전에 안 사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안 사면 결혼은 하고 나서도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의 어떤 뭔가 뽐뿌 이런 걸로 그 뒤에 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생기거나 하면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요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은 쭉 안 사고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가 1단계, 여기가 5단계, 여기가 10단계라면 1단계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관심 단계. 5단계는 일생에 한두 번은 느끼는 단계. 끝에는 부동산을 사기 직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 안 오는 단계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억으로 서울에 살 수 있는 데가 있냐? 많다고 했죠.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놀래고 누군가는 안 놀래요. 중간을 넘어간 5점이 넘어간 6점 넘어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내지는 직전까지 간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서울에서 했을 때예요. 근데 1점에서 5점 사이인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요. 왜? 아직 메뉴판을 안 봤잖아요. 음식 밥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먹기 직전에 주문하기 전에 메뉴판에 있는 메뉴 음식과 음식 메뉴와 그리고 가격을 알죠. 제가 식당에 안 가고서 여기 앉아서 알려면 검색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걸로 현실을 알기 어렵단 말이죠.
직접 가서 보는 가격이라. 그리고 검색도 하기가 힘들어요. 1점부터 5점은. 관심의 단계가. 내가 아직 배도 별로 안 고픈데 밥 먹을 것도 아닌데 음식점 막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메뉴까지 보는 사람들은 뭐죠?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겠죠? 그게 이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요 단계에서는. 밥 먹기 전에 그 정도를 하지. 그러니까 관심의 단계가 5단계 이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알아보지 않으니까. 뭐 그냥 뉴스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리고 나는 내 생활 이렇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6단계 이상으로 넘어가줘야 관심이라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걸 찾아보게 되거든요. 반강제적으로 그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하는데 상대방 집에서 아니면 반드시 부모님이 집을 사야 된다고 하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쪽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의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정도 금액대를 알려면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고 그 전에 뭐 얕은 관심, 낮은 점수의 관심은 금액대를 당연히 모르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남에도 1억으로 투자할 곳이 있고요. 그리고 1억을 모으고 바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2억을 만들어서 더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네, 그거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이 부동산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플러스 1억을 모았더니 얘가 2억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재밌죠? 우리가 1억 금방금방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보통 1억 모으기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1억 있을 때 얘 샀으면 또 플러스 1억 모았을 때는 1억짜리가 2억 돼 있고 내가 1억 모았으니까 3억이 돼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7천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규모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으고 나서 찾는 것도 좋지만 모으고 나서 찾기보다는 내가 요 정도를 모아서 저걸 사야겠다 하는 목적 부동산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적 부동산이 있으면 내가 요만큼 모아서 빨리 사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1억 갖고 살 거를 사지 말고 플러스 1억 모아서 2억 갖고 좀 더 좋은 거. 요거는 부동산에 안 사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망설이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계속 겪게 돼요. 그리고 1억 가지고 투자해서 월세 1,000만 원 받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은 다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부분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는 분들 내지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200개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오전에 해요. 그럼 200개를 한 번에는 못하고 지금은 한 번에 최대 40개를 해요. 40개 하고 좀 쉬었다가 30개. 그 뒤엔 30개씩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쉬었다 30개, 쉬었다 30개. 그래서 200개를 채우거든요. 이게 2주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왜 하게 됐냐면 저도 유튜브를 보고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그 정도 하면 몸이 달라진다는 거를 듣고 보고 하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팔굽혀펴기만으로 몸짱 되는 법이라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팔굽혀펴기 200개로 몸짱 되는 법. 근데 매일이란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매일 하면 몸짱이 되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2주를 넘게 하다 보니까 몸에 변화가 생겨요. 200개 한 번 한다고 해서 몸짱이 절대 되진 않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30개였는데 지금은 40개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45개까지도 겨우 해요. 매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해요. 그러니까 편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1억만 가지고 월세 1,000만 원 안 돼요. 1억이 여러 번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지금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이만큼 받고 싶다. 근데 지금 있는 돈으로는 그 금액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0억 가지고 월세 1,000만 원 받고 싶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1억으로 1,000만 원 안 되듯이 10억 갖고도 1,000만 원 안 돼요. 되고 안 되고만 따진다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 갖고 된다고 치면 플러스 10억이 더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10억을 투자해서 월세 1,000만 원을 받고 싶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 있을 수 없음. 10억을 더 모아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이번에 한 일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만나면 부동산 재테크를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부동산 한 10억 있으면 그게 뭐 이렇게 잘 되면 곱하기 2배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이. 1억 가지고 1,000만 원 안 되지만 1억 가지고 월세 받으면 뭐 3, 40만 원. 뭐 40만 원, 뭐 5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40만 원 정도. 이거를 25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가지고 무조건 재테크를 해서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그런 건 없어요. 팔굽혀펴기 200번 해서 바로 몸짱 된다? 없잖아요. 부동산 재테크도 똑같아요. 그거를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잣돈을 모으지 않고 저축은 하지 않고 있는 돈에서 1,000만 원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죠.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스포츠에 나가서 1등을 하겠다면, 내지는 우승을 한다면, 아니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다면 기초 체력이 있는 다음에 기술이죠. 그렇죠? 재테크에서는 종잣돈 모으는 게 무조건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종잣돈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뭐 500만 원 벌어요. 저축은 안 해요. 지금 여윳돈은 한 뭐 10억 있어요. 5억 있어요. 몇 억이, 뭐 2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줬어요. 아니면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돈은 모으지 않는데 이걸 갖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뭐 30억 되고 싶어요. 안 돼요. 살아생전에 되긴 어려워요. 대를 거듭하면 될 수 있어요. 뭘 사놓고. 그걸 반복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이고, 이 기본의 기초 체력은 종잣돈을 모으는 거예요. 종잣돈을 모아서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하고, 또 만들어서 그 다음 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재테크 했던 얘가 내가 돈 모으는 기간을 좀 줄여주는 거, 두 번째 하면 걔가 또 좀 더 줄여주는 거, 그러다가 예전에는 3년 동안 모을 돈을 이제는 1년 동안 모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이게 선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종잣돈은 모으지 않고 1억까지 모았고 이걸로 뭐 하면 뭔가 끝나겠지? 안 끝나요.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팔굽혀펴기 200번 한 번 하는 거 갖고 몸짱 안 되는 거나 정말 똑같은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누군가가 수익률이 높은 무슨 투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솔깃해서 거기다 갖다 주고 없는 돈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를 누군가가 무조건 된다고 해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만든다, 이거란 거 빼고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수익률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건, 그것도 적당히 벗어나지 않고 많이 벗어난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돈은 남의 돈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는 하나를 잘 해놓고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종잣돈을 모아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처음 1억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그럼 몇 년이 또 더 걸리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생각 밖의 수익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없어요. 그럼 내가 3년 걸려 또 3년, 3년 걸려서 다시 모으면 돼요. 답답하죠.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모으거나, 많이 아껴서 많이 모으거나, 돈을 더 벌어서 더 모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 거니까 답답하. 2개 넘어가서 3개째부터는 분명히 얘네들이 도움을 적어도 줄 거예요. 하나 때도 그 도움을 느낄 수 있는데 미미하게 느끼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뭐 하나 사서 그게 막 3배가 돼서 터졌다?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리고 그런 요행에 의해서, 허황되거나 요행,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의 미래를 거기다 다 걸 수는 없잖아요.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거, 더디지만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고, 요행이나 이런 거는 도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기 얼마 사놓으면 좋대. 나중에 많이 오를 거래. 샀어요. 묶였죠. 네, 안 팔려요.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나오고 처리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요. 그런 거는 애초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뭘 사가지고 막 몇십, 3배, 4배? 그런 걸 제가 정말 직접 봤으면요. 제 재산 거기 다 넣어요.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근데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1억 가지고 1,000만 원 만드는 건 없지만 그 1억이 종잣돈이 돼서 반복을 해서 키워서 1,000만 원이 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하고 끝낼 생각이라면 그냥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저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하고 어차피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내 자산 상황이 완전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거면은 내가 좋아하는 뭐 사치품 사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번 가지고 그런 걸 바란다면.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이거 내가 한 3년 또 모으면 또 얼마만큼 모으면 또 하나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또 2개 정도 되면 무시할 돈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한 3개를 빨리 해보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 그럼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모으는 돈이 아껴 써볼까? 아니면 내가 알바라도 해볼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볼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개념을 이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대단한 사람들,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다른 거 할 것 같잖아요. 막 그쵸? 막 막연하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확인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밖이에요. 그 밖에. 학교 간다는 얘기죠?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없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저런 사람들은 뭔가 막 그런 거 막 할 것 같고 그럼 나는 왜? 이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목표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좀 더 진다면 될 거라는 판단은 본인이 할 거예요. 이거 몇 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시작 전인데 아까 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건 없으니까 말끔하게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억이 시발점이 돼서 누군가는 반드시 월세 1,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근데 1억으로도 시작 안 한 사람들 중에 여기 간 사람은 뭐 당연히 없죠. 이걸 반복하는 거. 그러다 좀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럼 처음에 1억 전당돈을 모으면 그걸로 우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사실은 앞뒤가 달라요. 사실은. 네.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분야의 원리는 똑같다고 하죠. 네. 항상 똑같아요. 여행 갈 때 여행 자금부터 모아요. 목적지부터 정해요. 갈 곳부터, 목적지부터. 목적지가 정해져야 필요 자금이라는 게 필요 경비가 정해지죠. 네네. 네, 제주도 가는 거랑 뭐 예를 들어 하와이 가는 거랑 다르니까 똑같아요. 금액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걸 사겠다라는 목표가 잡히고 그럼 저걸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가 2번째로 잡히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나서 그때 뭘 살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모아서 저걸 사겠다. 저걸 사기 위해서 내가 이 금액을 모아야겠다. 네,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번에 뭐 20억짜리 사고 싶은데 그 필요 자금 하려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는 목적이 아니죠. 할 수 없는 걸 목적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선을 목적으로 잡아야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걸 모아서 저 3년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열심히 모아보고 그 매물도 계속 확인하면서 어떤 게 금매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대출이 뭐 전세가 들어있는 게 좀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계속 모으다가 그거를 매물도 실제 체크하면서 모아가다가 아다리가 맞으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거나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뭐 지인들한테 조금 어느 정도 보태서 먼저 사고 나머지를 갚을 수도 있어요.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돈을 모은다? 네, 그거는 앞뒤가 바뀌었죠. 사실은 내가 남자분들이면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정해진 다음에 필요 자금을 확인해 보죠. 여자분들이라면 내가 사고 싶은 뭐 가방, 뭐 신발, 아니면 명품, 아니면 뭐 똑같이 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정해지고 나서 필요 자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무턱대고 돈 모으는 거는 결국에 그 돈이 목적 없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적금 부어서 3년을 부었는데 타고 여행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갔다 오고 부모님 그동안 나 키워주셨는데 용돈 좀 드리고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좀 먹고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다시 적금 묻죠. 3년 뒤에 또 비슷한 일을 겪다가 그러다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난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목적 없이 돈을 모으면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강남 꽁화빌딩 투자비법이라는 책을 지금 탈고를 했고 그 책을 쓰다가 일부를 무료로 샘플북으로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들어오셔서 보시면 강남 꽁화빌딩 투자비법이라는 책의 샘플북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그 강남 꽁화빌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신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